자, 이제는 대손충당금 할게. 대손충당금. 자, 지금까지는 뭐라는 거냐면요. 못 받은 채권, 명확하게 못 받은 채권이에요. 대손금. 알죠? 이제 대손충당금이니까 올해 말 가지고 있는 채권 중 우리가 내년에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 알죠? 그걸 미리 비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예상되는 비용이지 명확한 비용이 아닌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또 보시죠. 여기. 보실게요. 자, X 영년은 전년도예요. 이거 좀 여러분 산식을 이해하시라고. 이 산식이 녹아져 있거든요. 보시면 요거 1억이에요. 1억. 자, 보니까 자, 전년도 말에 채권 잔액이 1억이래요. 알죠? 1억인데 자, X 1년 중 올해 연도 중에 실제로 대손금이 못 받은 채권이죠. 2천만 원만큼 채권을 못 받게 됐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 말에 가지고 있는 채권 중 올해 실제로 못 받은 퍼센트는 20%죠? 이해되세요? 일단 여기까지 20% 실제로 떼어 먹힌 거예요. 올해 연도 중에. 예. 자, 그랬다가 이제 X1년 올해 연도 말 있잖아요. 올해 연도 말에 채권 잔액이 2억이 됐대요. 왜냐면 채권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전년도 말 채권 1억에서 올해 2천만 원 떼이면 여러분들 8천만 원 되지만 계속 채권이 여러분 증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 말 채권 잔액이 2억이 된 거예요. 계속 채권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랬을 때요. 자, 그럼 우리가 전년도 말 채권 중에서 올해 연도 중에 못 받은 채권 있죠? 이거를 우리가 세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대손 실적률이라고 불러요. 알죠? 실적률, 그러니까 대손이 너의 실적률이 몇 퍼센트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경험치 쌓인 거. 약간 경험치 쌓인 거? 약간 표현이 좀 그런데, 내가 전년도 말에 있던 채권 중 올해 대손된 비율만큼 실제로 못 받은 경험치가 쌓인 거죠. 표현 웃기긴 하지만 어떤 느낌인지는 이해되세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은 대손충당금이니까 올해 연도 말 가지고 있는 채권 중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걸 미리 비용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세법은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연도 말에 가지고 있는 채권 2억 원 중에서 내년도에 20%만큼 못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하는 건 타당하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말 채권 잔액에다가 대손 실적률, 즉 경험치 쌓인율, 띄어 먹힌율 곱한 게 우리가 내년도에 못 받을 것 같은 대손 예상액이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미래 내년도에 40원 채권 못 받을 것 같아. 되셨죠? 요거. 자, 근데 우리가 총액법을 여기는 비용이잖아요. 대손충당금으로 비용하는 거. 근데 우리가 보충법은 모자란 금액만 비용하지만 세법은 그냥 기말의 대손 예상액 전부를 다 비용한다면서요. 총액법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40원이 세법상 대손충당금의 설정 한도가 되는 거예요. 총액법의 관점에서는 기말의 대손 예상액을 전부 다 차변의 비용, 대변, 대손충당 다 잡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이게 한도. 자,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뭐냐면, 자, 일단 이게 전부 다 세법상 금액이 돼야 돼요. 세법상 전기말 채권, 세법상 대손금, 세법상 단기말 채권 이렇게요. 다 세법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실제 업무하실 때는 이 세 가지를 다 구하실 줄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 실제 업무하실 때는. 아시죠? 그럼 우리 시험에서 가장 더러운 문제가 뭘까요? 실적률을 안 주는 거예요. 실적률을 안 주면 전기말 장부상 채권 아니에요. 전기말 세법상 채권의 단기 중에 대손된 걸 다 구해야 돼, 우리가. 실적률을. 아셨죠? 요거를. 근데 우리 시험에는 일반적으로 실적률을 줘요. 알죠? 안 주면 사람 죽어요. 또 요거 구하는 것도 빡신데, 요거 2개 더 구하래. 요거보다 요 2개 구하기 더 짜증나거든요? 진짜,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고 좀 외워주실게요. 뭐냐면, 이럴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올해 연도 중에 실제로 못 받게 된 게 왜 녹색으로 나오냐? 못 받게 된 게 얼마냐면은 얼마라고 할까? 30만 원 못 받게 됐대요. 알죠? 1억 원 중에 30만 원 못 받게 됐대. 알죠? 그럼 이때는 0.3% 여러분 계산하시면 대손 실적률이 0.3%입니다. 그러면 0.3%냐? 아니에요. 최소 1%예요. 대손 여기는. 최소 1%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설정률 있죠? 이 설정률은 실적률하고 1% 둘 중에 큰 것을 우리가 예상하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만약에 대손 실적률은 0.5%다라고 하면 여러분 1% 체크하셔야 돼요. 둘 중에 큰 걸로 여러분 설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셨죠? 그래서 무조건 대손 실적률이 아니라 1%보다 클 때 대손 실적률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이거 암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 업무를 하실 때 있잖아요. 실제 업무를 하실 때에는 대손 실적률이 1%보다 큰 게 낫겠죠. 그래야 한도가, 비용 받을 한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알죠? 근데 우리 시험 일반적으로 실적률을 줘요. 알죠? 실적률을 주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우리가 안 구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얘는 구할 줄 있으셔야 돼, 얘는. 얘가 뭐냐면, 단기말 세법상 채권이요. 요건 구할 줄 있으셔야 돼요. 아무리 쉬워도 얘는 구해야 돼요. 알죠? 실적률은 주지만 얘는 안 주거든요. 알죠? 시험에서는 장부만 주고, 장부만.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미 했죠? 자, 우리가 세법상 채권은 어떻게 구하냐면, 세법상 채권이 원래 2개 필요하잖아요. 맞죠? 세법상 전기말 채권 필요하고, 세법상 단기말 채권 필요하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전기말 세법상 채권은 실적률 구할 때나 필요한 요소예요. 그죠? 실적률 구할 때나 필요한 요소예요. 실적률 구할 때나. 보시면, 우리가 세법상 채권은 세법상 자산이죠. 우리가 세법상 자산은 장부에다가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만큼 장부하고 세법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부상 채권에다가 채권의 유보는 더해야 되겠죠. 채권의 유보는 자산의 유보니까 세법이 많은 거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채권의 마이너스 유보는 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조심하실 게 여기는 채권이니까 우리가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산이면 누적, 단기? 누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적이에요. 여기 누적이에요. 누적이고, 우리가 전기말 세법상 채권 구하려면 장부도 전기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채권의 유보도 전기말만 필요하지 당연도 필요 없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만약에 세법이 단기말 채권이면 장부도 단기말, 채권의 유보도 단기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법상 대손금은 비용이었죠? 비용? 대손금 비용. 그럼 비용은 단기 누적. 단기예요. 단기다 보니까 얘는 누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장부상 대손금. 물론 우리 시험에서는 보충법을 줄 거예요.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했다고. 그건 회사가 총액법에 따르면 대손금 처리한 거예요. 알죠? 그 다음에 우리가 비용 쪽, 장부하고 세법의 비용의 차이는 어떻게 해요? 송금 산입이나 송금 불산입을 알려주죠. 그럼 우리 송금 산입은 뭐예요? 세법이 많은 거, 적은 거? 비용이. 많은 거, 세법상 비용에 넣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송금 산입, 대손금은 더해야 돼요. 물론 단기 것만 더해요. 단기 것만. 전년도 건 안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올해 연도 거니까 비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송금 불산입은 세법상 비용에서 빼는 거니까 요건 빼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송금 불산입, 단기 대손금 빼야 되는 거고요. 되셨어요? 이렇게? 표정 많이 안 좋으신데? 꼭 영상 보세요, 여러분. 영상 안 보시면 진짜로 나중에 머리 터져요, 이거. 넘어가고. 뭐 했는데? 아닌가? 자, 그러면 이제 세무조정 요약. 대손충당금. 자, 그럼 우리가 세법상 방금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가 40원이죠. 근데 총액법 입장에서는 우리가 회사가 비용으로 잡은 건 보충법에 따른 설정액이 아니라 그냥 기말 대손 예상액 전부가
회사가 비용 처리한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세법상 대손충당금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건 기말의 장부의 대손충당금 잔액이지 보충법에 따라 설정이 아닌 거예요. 자, 표정이 안 좋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그죠? 아마 그거 보여드리려고. 여기 이거잖아. 이게 보충법. 이게 보충법에 따른 비용. 그렇죠? 요거는 총회법에 따른 비용이죠, 여러분들. 그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건 회사의 비용 계상이 50이 아닌 거예요. 120이면 120, 나중에 120년까지 50년 하면 질대요. 아, 진짜. 요거 다시 여기 온 거예요. 되셨죠? 아까 그랬었잖아요. 50하고 비교하지 않았죠? 120하고 비교했지. 다시 가서. 여기 왜 있니? 그래서 우리가 세법상 대손충당금 비용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건 회사의 대손충당금 기말 잔액. 이게 기말의 대손 예상이 전체잖아요, 여러분들. 요거랑 비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이제 자, 우리가 단기 대손금은 이미 설명드렸고, 그러면 세법상 채권은 전기말 채권, 단기말 채권 둘 다 필요하잖아요. 원래는 원칙이.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 누적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누적이면 과거 더하기 단기가 단기 말이죠. 과거 더하기 올해 더하면 올해 말이 되는 거잖아. 누적이니까. 그럼 이렇게 되죠. 자, 보시면. 그러면 여기서 채권이에요. 장부상 채권의 유보 더하고요. 채권의 유보 더하고 그다음에 제외 채권이 있어요. 이 제외 채권 뭐냐면 대손충당금 설정에서 제외되는 채권이 있어요. 못 받을 것을 예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세법상 채권 잔액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시험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충당금 시리즈들은 우리가 특이점 조합 다 나와, 실제로도. 그래서 우리가 장부는 다 줘요. 알죠? 그래서 시험에서 우리가 여기 전기말 장부상 채권 잔액 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단기 중 채권은 우리가 하도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이건 못 줘요. 그렇죠? 그리고 단기말 장부상 기말 채권, 단기말 장부상 채권 잔액 줄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는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유보요. 우리가 전기말 채권의 유보는 문제에서 주는 우리 과거의 세무조정을 준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물론 안 줄 때도 가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단기 중에 유보는 절대 안 줘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회사가 또라이가 아닌 이상 거의 안 나와요. 회사가 법인세를 배웠으면 여러분 유보나 마이너스면 나올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요 단기 중에 채권의 유보는 여러분들이 구하시게끔 출제해요. 무조건. 아시죠?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면 기초의 유보잖아요. 전기 말이 기초죠. 기초의 유보에 단기 중에 유보 더하면 단기 말의 유보 잔액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되세요? 뭐 이거잖아. 단기말 장부상 채권에 단기말 채권의 유보 더하면 그게 단기말 세법상 채권인데 여기까지 하면. 자, 근데 문제에서 제외 채권은 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암기만 해주시면 돼, 암기만. 이렇게 하면 세법상 단기말 채권 잔액 나올 거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대손 실적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 1%는 돼야 돼요. 0.5%라 0.5%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대손 실적률 이렇게 구한다고 했죠? 전기말 세법상 채권 중에서 올해 삐어먹힌 퍼센트. 알죠? 경험치 쌓인 거. 몇들? 물론 시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줘요. 여러분들 고생하실까봐. 자, 그 다음에 한도. 이 한도는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 그 설정 한도는 올해 연도 말에 세법상 채권에다가 1%하고
대손 실적률 둘 중에 큰 거. 그렇죠? 그리고 한도 초과가 나오면 우리가 송금, 불산임 유보예요. 우리가 한도보다 많이 회사가 비용 적은 거니까 송금, 불산임. 그 대손 충당금이라는 우리가 자산의 차감 계정 차이니까 우리가 유보.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한도 미달이면 세무조정 없어요. 왜냐면 대손 충당금 이쪽은 추정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결산 조정 사항이니까 회사가 세법상 한도보다 미달하게 좀 세법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혹시라도? 자, 넘어갈게요. 이제 마지막. 요거 하고 마치죠. 자, 뭐냐면 이제 제외 채권. 자, 미리 할게요. 여기부터 여기. 좀만 참아요. 자, 뭐냐면, 자, 우리가 가지급금, 채무보증, 구상채권 아까 어디에도 있었냐면 대손금, 명확하게 못 받았어도 인정 안 해주는 거였죠. 명확하게 못 받았어도 비용 인정 안 해줬잖아요. 지금은 대손 충당금이지 대손금이 아니에요. 그럼 띄어 먹혔을 때도 세법에서 비용을 인정 안 해줬으니까 당연히 띄어 먹힐 것으로 예상되면 더더욱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자, 그 다음에 우리 B. B는 뭐냐면, 여러분, 할인보험하고 배서양보험 있잖아요. 요거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매각거래면 받으럼을 빼요, 안 빼요? 장부에서 제거해야 하네요. 매각거래로 처리하세요, 그러면. 한번 회계 처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받으럼 빼요, 안 빼요? 장부에서? 빼지 않나요? 받으럼, 매각거래면 받으럼 빼고 여러분들 하잖아요. 맞죠? 그 다음 배서양도하면 대변으로 받으럼 제거해야 하네요. 제거하죠. 받으럼 제거하고 채무도 같이 감소시키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B는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건 나한테 채권이 없어요. 이해되죠? 채권 나한테 없으니까 설정을 못하죠. 설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어야 돼요. 아셨죠? 근데 얘네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아니라 상대방 넘긴 거잖아, 넘긴 거. 오케이? 끝이고. 그 다음에 이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채권은 부가가치세 포함이지, 당연히. 맞죠? 부가가치세까지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채권은 항상.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세액이 제외다라면 틀린 거예요. 포함. 자, 그 다음에 여기 동일인에 대하여 채권 채무가 동시에 있는 경우. 자, 우리가 이미 했었죠? 동일인에 대해서 채권 채무가 동시에 있으면 항상 법인한테 유리하게 해준다고요. 맞죠? 그럼 우리가 법인이 유리하려면 채권이 많이 있는 게 좋아요? 채권이 적게 있는 게 좋아요? 많이 있는 게 좋아요, 여기. 얘 때문에 그래, 여기. 얘 때문에 그래, 여기. 한도가 단기말 세법상 채권이잖아요. 한도, 이게 비용의 한도가 올라갈수록 회사는 유리하죠. 그럼 채권이 많은 게 좋지, 상기하면 채권이 줄잖아요. 그럼 한도가 줄어들어 버려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외우지 마시고 항상 동인에 대한 채권 채무가 상기할 건지 상기 안 할 건지 무조건 법인한테 유리하게 하면 돼요. 알죠? 왜냐면 우리가 업무무관 그쪽은 분자가 커지면 업무무관 쪽이 커지니까 상기하는 게 유리한 거고, 여기는 우리가 채권이 늘수록 비용의 한도가 높아지니까 상기 안 하는 게 나은 거고요. 네. 아무튼, 표정도 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고 마칠게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건 현실에서는 중요하니까 하긴 할게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특수 관계자의 거래에서 고가 양도래, 고가 양도. 그럼 고가 양도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인정해요. 무슨 말이냐. 나중에 이제 12장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배우시게 될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해보면 부당한 행위를 본다면서요. 혹시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니?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내가 비싸게 판 거예요. 이득이에요, 손해요? 이득 본 건 잘했네, 세금 낼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면 여기, 자, 이 갑이 있고요. 갑이,
시가 1,000원짜리 상품을요, 외상으로 얼마나 아까 300에 팔았대. 판매했대, 여러분들. 알죠? 이렇게, 예. 그럼 팔았으면은요, 상품이라 하지 말고 뭐라 할까? 상품이라 하지 말고 토지라고 할게요, 그럼 토지. 장부에서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일단 토지 1,000원. 그 다음에 여기에 미수금이죠. 미수금 1,300원이 되겠죠? 그 처분이 300원. 이렇게 적을 거예요. 되세요, 요거? 세법은 이거 인정해요, 이제는. 원래는 우리가 시가대로 거래해야 되는데, 요건 이득 본 거잖아요. 그래, 인정. 알죠? 근데, 여기서는 뭐를 보면 채권이 높아질수록, 여기 있다. 아까 좀 여기, 보세요, 여기. 채권이 높아질수록 그만큼 비용의 한도가 늘어나죠? 맞죠? 그래서 세법은 이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야, 특수관계자하고 거래를 했으니까, 특수관계자의 거래에서 이득 봤으니까 일단 그건 인정한다? 맞죠? 인정하지만, 만약에 이 채권을 그대로 1,300원으로 보게 되면 한도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하는 건 이 동네에서 좀 제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재를 해가지고 시가 초과 채권 있죠? 그럼 시가 초과 채권이 뭐예요? 시가 1,000원짜리를 1,300원에서 채권이 300원이잖아요. 시가 1,000원을 초과한 300원 있죠? 그걸 여기에 제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우리가 대손된 것으로 예상되는 거 인정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래는 인정하지만. 이해되세요? 다 됐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꼭 우리 숙제 어저께 업무후반자산 했었나요? 숙제? 업무후반자산 숙제 저번에 했었나? 어제 숙제 냈었었나요? 안 냈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어제 하시냐면 네, 표정 안 좋으신데? 안 좋으신데? 저 잘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들. 자, 법인조정 규제예요. 자, 법인조정 규제 457. 법인조정 규제 457페이지입니다. 냈어요? 냈구나. 몇 회차 냈어요? 77, 81. 저거만 드린 거 아니에요? 적어드린 거. 회차 적어드린 거. 자, 그러면 할게요. 씹으러 볼게요, 여러분들. 네. 자, 86, 91, 94. 86회, 우리 어저께 98회 했죠? 어저께 여러분들한테 문제 안 맡겼죠? 이거 맞다, 안 맡겼구나. 그래서 86회, 91회, 94회. 이렇게, 그럼 우리 총 6개죠? 업무보관 쪽 3개, 연금 쪽 3개. 그죠? 이렇게. 그래서 86, 91, 94. 우리 어저께 못 나오신 분들은요, 거기다 좀 더 적으시면 돼요. 거기다 어떻게 적으시냐면, 알겠어요. 457페이지 9절 있죠? 거기에다가 77. 지금 몇 회차 나왔는지, 몇 회차 때 요 문제가 나왔는지 적어주시라고. 77, 81, 86, 91, 94, 98. 77, 81, 86, 91, 94, 98 이렇게 6회차 나왔고요. 숙제가 86, 91, 94회다 그 뜻이에요. 그렇죠? 자, 고생 많으셨어요.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네, QR코드.